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MP의 김규현입니다. 오늘 이렇게 어색하게 카메라를 튼 이유는 진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인데요. 나름 제가 출사표를 한번 던져보고 싶어서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생뚱맞게 무슨 출사표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간단한 계기를 좀 말씀드리면 한 9년, 10년 가까이 마일스톤 회계법인 그리고 MMP를 경영하면서 경영이 진짜 힘들고 또 제가 지금 MMP에서 하고 있는 M&A나 딜들도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다는 걸 계속 깨닫고 있어요. 사실 지난번에 머니그라피에 출연해서 샤머니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었었는데 그 영상에 대해서 양재경 권순원 회계사도 리뷰도 했었죠. 댓글로 달까 하다가 말았는데 제가 그때 얘기했던 샤머니즘의 특정 숫자를 회사의 창립 기념일로 한다던가 딜이 너무 힘들어서 서울 숲에 있는 나무를 붙들고 기원했다 라고 하는 내용들 전부 다 사실입니다. 그 정도로 경영이든 딜이든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많이 깊은 고민들을 하다 보니 지금도 그 고민이 다 해결된 건 아니지만 한 가지 정답 정도는 찾은 것 같아서 오늘은 그에 대한 출사표를 던지는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결국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돌고 돌아 콘텐츠로 돌아와서 두 번째 책을 한번 써보고 싶다는 마음까지 들게 되었고요. 제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엑시트 바이블이라는 책을 한 2년 전 정도에 썼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극악의 고통을 느끼면서 썼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 책을 쓰면서 주변에 했던 말이 다시는 책 안 쓴다 였어요. 다만 마음속 어딘가 한켠에는 내가 다시는 책을 안 쓴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언젠가는 한 번 정도는 더 쓸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만 했었는데 그게 이제 한 2년이 지나서 지금 이렇게 돌아온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는 이렇게 출사표를 던지는 이유는 사실 두 가지 아쉬움 때문에 시작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제가 썼던 엑시트 바이블 그 책 자체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지만 오늘부터 회계사 채널에 대한 아쉬움 이 두 가지 아쉬움 때문에 이렇게 출사표까지 왔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엑시트 바이블은 중소기업 대표님들 특히나 스타트업이나 작은 기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이 M&A 시장이나 딜 시장을 잘 모르시다 보니까 그분들을 위한 일종의 개론서 형식의 책인데요. 책 쓴 것 자체를 전혀 후회하지도 않고 또 지금까지 책에 덕을 본 것도 꽤 많이 있지만 조금 아쉬웠어요. 현재는 한 15년 정도 전문가로서 경영자로서 활동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겠지만 뭔가 조금은 더 제가 쌓아가고 있는 경험들이나 역량들을 집대성할 수 있는 책을 좀 써보고 싶다라는 니즈가 있었고요.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을 이름을 남긴다는데 저도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뭐라도 조금 더 제대로 된 걸 남기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오늘부터 회계사에 대한 아쉬움인데요. 오늘부터 회계사 채널에 대한 아쉬움이라기보다는 제가 사실은 5년 전, 6년 전쯤에 이제 CFO 레터라고 하는 이메일 서비스를 처음으로 시작했었고 그게 이제 마일스톤 회계법인이 무언가 컨텐츠로 승부 보는 회사로 바뀌게 된 계기가 되었었거든요. 사실 그때 이유도 심플했었어요. 한 2, 3년 열심히 영업하고 회사를 키워오는 와중에 근데 계속해서 내가 이렇게 술 마시면서 영업하는 건 너무 힘들 것 같다. 뭔가 조금 지속 가능한 영업 방식이 없을까 하는 고민을 시작했던 게 CFO 레터였고 그 계기가 점점 커지게 되면서 이제 오늘부터 회계사 유튜브까지 왔었던 거거든요. 저도 처음에 오늘부터 회계사에 참여하면서 많은 컨텐츠들을 제작했고 또 재밌게 해왔고 지금도 재밌게 하고 있지만 사실 업무가 조금씩 바빠지고 시간이 많이 없어지면서 제가 자체적으로 막 깊게 개입된 컨텐츠를 만들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 부족한 부분을 양재경 회계사, 권순환 회계사가 많이 메꿔줬고 그들이 잘 메꿔줬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10만 구독자도 달성하고 여기까지 왔지 않았나 싶고요. 또 그 이후에는 MMP의 한만희 이사님, 장민경 이사님의 도움으로 좀 MMP의 컨텐츠들을 업로드할 수 있었는데요.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아쉬움이 들어서 그 아쉬움을 풀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이렇게 두 번째 책에 대한 출사표까지 내게 되었습니다. 그 책을 만드는 과정들을 유튜브 컨텐츠로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업로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책을 내는 목표가 뭔지부터 조금 저도 고민을 해봤는데 사실 책 자체를 출판한다는 건 전혀 중요하진 않습니다. 책을 팔아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가끔 책의 저작권이 얼마나 나오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의 없습니다. 어차피 없을 것도 알았고 사실 저도 그걸 목표로 책을 썼던 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도 책을 출판하는 것 자체에 큰 의의를 두는 건 전혀 없고요. 사실
사실 뭐 목표는 뭐 두 가지일 것 같아요. 하나는 뭐 제 개인의 좀 성장이 있겠죠. 왜냐면 저는 기본적으로 경영자의 그릇이 그 회사의 그릇을 결정한다라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어쨌든 저도 지금 15년 동안 열심히 했지만 앞으로도 더 성장을 열심히 잘 해야 저희 회사도 잘 될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강제 성장을 위해서 책을 준비하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뭐 PR이죠. 저희 회사 뭐 마일스톤 플러스 MMP에 대한 홍보가 될 텐데 요즘 저희는 자기 홍보나 PR이 굉장히 쉬운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모두 다 아실 거예요. 유튜브를 통해서든 뭐 인스타를 통해서든 본인을 홍보할 수 있는 채널이 워낙 많아지고 있는데 저도 그 시대의 흐름에서 저희 회사의 PR을 위해서 새로운 책을 준비하게 됐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책에 타겟이라고 할까요? 뭐 독자나 그들로 하여금 얻고자 하는 반응, 목표하는 반응이 있어서 그걸 좀 정리를 해봤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가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는 와중에 만나는 그룹이 딱 세 가지 그룹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일하는 어떤 그룹들인 거죠. 일단 첫 번째는 경영자분들이 많으세요. 특히 이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의 경영자분들이랑 이야기할 기회가 굉장히 많고 또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그분들이 고객분들이 되시기 때문에 많이 만나는 그룹 중에 하나가 회사의 경영자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뭐 이제 투자자분들이죠. 뭐 딜을 한다는 거는 기업을 매각하든 인수하든 결국 투자자분들이랑 만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투자자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은 이제 이런 딜의 전문가분들이에요. 회계사분님들, 뭐 변호사분들, 컨설팅 하시는 분들 등등 이 딜 시장, 자본시장에서 존재하는 수많은 전문가분들이랑 제가 많이 만나고 있어서 이렇게 경영자분들, 투자자분들, 딜 전문가분들을 제가 많이 만나고 있는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뭐 경영자분들에게는 경영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투자자분들에게는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뭐 전문가분들에게는 뭐 자기가 딜 전문성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었다 라고 피드백 받을 수 있는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회사 회계법인을 다닐 때보다 회사에서 마일스톤을 시작한 이후에 상당히 많은 경영자, 투자자, 뭐 전문가분들을 만났는데 사실 10년 전에는 일종의 미생이었던 분들이 지금 굉장히 크게 성장한 분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었어요. 뭐 저는 그렇게 되지 못했지만 사실 꽤 많은 분들이 아주 크게 성장을 했는데요. 뭐 사실 요즘 이제 가장 크게 성공한 경영자가 누구냐라고 한다면 제가 예전에 이제 회계법인 시작했었을 때 이제 저희 고객사 중에 하나가 APR이었어요. 뭐 지금 너무나도 유명한 회사가 되었고 뭐 시가총액으로는 화장품 업계의 국내 1위까지 찍을 정도로 큰 회사가 되었는데 뭐 APR의 대표님들, 뭐 CFO분들부터 굉장히 지금보다 훨씬 작았던 시절부터 지금의 단계까지 성장해오는 모습들을 지켜볼 수 있었고 또 APR은 이제 가장 크게 된 사례라고 한다면 APR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수백억 수천억 원의 기업 가치를 달성하는 많은 경영자분들을 만났는데 그분들이 아주 어린 시절 또는 경영의 초보였던 시절부터 봐왔던 사례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거기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고 또 그런 인사이트들을 잘 정리하다 보면 지금 경영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 도움되는 정보를 많이 만들 수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방향을 정했고요. 사실 제가 직접 뭐 화장품 회사를 경영한 것도 아니고 제가 직접 벤처캐피탈이나 사모펀드로서 투자를 성공적으로 한 적은 없기 때문에 이런 좋은 인사이트를 어떻게 발굴할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요. 뭐 일단 첫 번째로는 자연스러운 인터뷰를 제가 많이 한번 해보려고 해요. 아주 딱딱한 공식적인 뭐 인터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만나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경영을 잘하셨게 되셨는지, 어떻게 이렇게 투자를 잘하게 되셨는지, 어떤 방식으로 전문성을 기르고 계신지 등을 좀 앞으로 자연스럽게,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자연스럽게 대화만 했다면 앞으로는 좀 책을 위해 좀 체계적으로 정보를 수집해야 되겠다, 이런 방향을 하나 설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책을 위해서는 정리를 잘 해야 되겠죠. 정리를 한다는 게 이제 단순 사실관계를 요약하는 걸로는 조금 부족할 것 같고 뭐 어쨌든 제가 얻은 정보들 또는 어떤 기업의 히스토리, 어떤 산업의 히스토리나 어떤 특정 영역을 잘 하기 위한 요소들의 그룹화, 뭐 탑다운 방식이라 그러죠. 아주 큰 개념부터 작은 디테일한 개념까지 탑다운 방식으로 정리하는 방법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인터뷰하고 접하는 책과 영상들을 조금 정리하는 요소들도 제가 앞으로 꽤 시간을 많이 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저의 경험도 당연히 인사이트를 발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죠. 사실 제가 이 M&A나 딜 업무를 하면서
아주 즐거운 순간이 언제냐, 제일 재밌는 순간이 언제냐라고 하면 사람들이랑 이야기하다 보면 굉장히 제가 뭔가 큰 깨달음을 얻는 순간들이 있어요. 아, 이분은 이렇게 해서 성공하셨구나. 아, 마케팅을 이런 방식으로 적용했더니 전혀 다른 결과물들이 나오는구나. 이 투자자는 이런 디테일한 요소까지 보는구나. 저 투자자는 이런 리스크 요소를 이런 방식으로 해지하는구나. 저 경영자는 기업들의 구성원의 비전과 어떤 동기부여를 이런 방식으로 굉장히 잘 꾸리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제가 이제 목격하거나 직접 경험할 때 굉장히 많이 인사이트를 얻는데요. 그런 저의 경험들도 앞으로는 조금 체계적으로 축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내용들을 다룰까 그냥 대략적인 목차를 좀 생각해 봤는데요. 경영자, 투자자, 전문가를 위한 목차니까 목차 자체는 뻔할 것 같아요. 어떤 기업의 비전과 경영 방식에 대한 것들, 또는 적절한 기업 구조에 대한 내용들, 또는 경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인사와 조직 관리에 대한 내용들, 경영하는 관점에서 마케팅, 홍보 이런 요소들도 피할 수 없겠죠. 너무나도 중요하겠죠. 좋은 제품과 좋은 서비스를 만드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들을 어떻게 마케팅하고 홍보하고 또 그런 요소들을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만들지 고민하는 것들이 경영자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훌륭한 경영자들을 많이 만나면서 좋은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재무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CFO로서 숫자를 통한 경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회사에 존재하는 다양한 정보들을 어떤 방식으로 정리해야 되는지, 이런 시스템에 대한 내용도 한번 고민을 해볼 거고요. 제품이나 서비스를 기획하는 단계, 생산하는 단계, 판매하는 단계, 고객을 관리하는 단계, 또 그런 것들을 선순환을 계속 반복하는 단계 등을 어떻게 필드에서 전문가들이 진짜 찐 잘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지를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산업 분석, 밸류체인을 분석, 산업의 히스토리, 특정 기업을 어떻게 좀 디테일하게 분석하는지, 경쟁사들은 어떻게 분석하는지, 그 기업의 강점을 뽑아내고 어떤 미래의 전망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거시경제와 미시경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투자의 본질은 무엇인지, 시장의 흐름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건지, 올바른 투자 의사결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등 투자에 대해서도 한번 깊이 다뤄볼 예정이고요. 딜 전문가분들을 위해서도 실제 제가 하는 여러 가지 딜들, 또는 제가 하지 않더라도 시장에 굉장히 임팩트를 줄 수 있는 투자나 M&A 사건들에 대해서 조금 깊게 한번 검토를 해보려고 하고요.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목차가 굉장히 광범위한 건데 제가 조금 놓치지 않고 싶은 꼭지는 두 가지예요. 일단 실제 사례와 역사, 요 두 가지라고 봐주시면 좋은데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더라도 결국 실제 사례가 무엇이었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하나의 흐름, 이제 역사라고 하죠,를 바라보는 것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컨대 화장품 산업에 대해서 공부한다 하더라도 지금 화장품 산업의 특징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화장품 산업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공부하는 게 저는 많은 인사이트를 뽑아내는 데 도움이 됐었거든요. 실제 사례와 역사라는 컨셉을 가지고 이러한 목차들을 내용을 한번 차근차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내용들이 굉장히 광범위한 건 저도 잘 알고 있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출사표까지 썼으니까 하긴 하겠죠. 언젠가는 두 번째 책이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 책을 만드는 과정들을 유튜브 컨텐츠로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업로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저도 꽤 큰 마음 먹고 시작하는 도전이기 때문에 일단 얼마나 걸릴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사실 엑시트 바이블이라는 쉬운 책을 쓸 때도 책을 직접 쓰는 기간이야 몇 달 정도였지만 그 안에 제가 쓰고 싶은 내용들을 정리하고 경험을 쌓는 데는 3년에서 5년 정도 걸렸었던 것 같은데 이거는 훨씬 더 어렵고 광범위한 일이고 또 어떻게 보면 제가 조금 더 잘 해보고 싶은 일이기 때문에 몇 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유튜브 컨텐츠로서 하나하나 쌓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이런 것들을 취합해서 책으로 만들 수 있는 날도 오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 제가 CFO 레터라는 이메일 서비스부터 지금 오늘부터 회계사 유튜브까지 6년 넘게 컨텐츠를 만들었던 것 같은데 제가 뭔가 이걸 찍으면서 여러분 이건 기대해도 좋습니다 라는 컨텐츠는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딱 하나가 뭐였냐면 이제 제가 한번 예전에 어떤 이슈가 있었어서 회계사 분들을 위한 커리어 소개 영상 이런 거를 한 1시간 반 동안 찍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시작하기 전에 요거는 기대해도 좋다 이런 말을 남겼었는데 이번 컨텐츠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열심히 한번 만들어 보겠고요. 이번 컨텐츠의 과제는 책 쓰는 중입니다. 제가 책을 쓰는 과정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보면서 누군가에게 추천되어도 부끄럽지 않은 컨텐츠 만들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감사하고 기대 부탁드립니다.